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우리 함께 읽기 책 다랑시오름의 슬픈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책을 읽을 때 뭐 글쓰니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것도 보고요. 제일 먼저 이런 추천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말 이런 거를 보고 시작합니다. 이런 작가의 말이라든지 추천의 글을 보면 책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11쪽의 배고픈 날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떠들지 말고 점심 먹어라. 4교시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며 말씀하셨다. 밥 먹자.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수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크게 소리쳤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나서다 말고 그런 종수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밥 냄새가 확 밀려왔다. 조밥을 싸운 아이들 사이로 고구마를 꺼내는 아이들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꺼낼 도시락이 없었다. 아침밥도 변변히 먹지 못했는데 점심 도시락이라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을 향해 걸어갔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민수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쌀이 섞인 보리밥을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얼른 교실을 빠져나와 우물로 걸어갔다. 내 뒤를 따라 영수가 걸어왔다. 영수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두레박을 내렸다. 우물 속에서 배고픈 아이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두레박 줄을 당겼다. 깊은 우물에 고여있던 차가운 물이 두레박에 안겨 올라왔다. 나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뱃속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들자 배고픔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나도 좀 주라. 영수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두레박을 영수에게 넘겨주고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오전 공부를 끝낸 저학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도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먹을 거 있냐? 영수가 두레박을 내려놓으며 궁금한 듯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집에 가나 마나잖아. 그래도 나와 영수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돌담 밑에 앉아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가만히 앉아있자니 자꾸만 민수 도시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쌀이 섞이지 않아도 좋으니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언제면 점심을 굶지 않게 될까? 영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학교 울타리 밖으로 펼쳐진 보리밭에 눈길을 줬다. 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보리들이 납작하게 엎드려 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보리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누렇게 익은 보리가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보리는 아직 채 한 뼘도 자라지 못한 터였다. 공부가 끝나고 유리창을 닦았다. 입김을 불어가며 정성껏 닦았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유리창 청소 당번은 집에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분단 아이들은 좋아서 얼른 책볼을 허리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고 운동장에 모여있었다. 너도 축구할 거냐? 영수가 다가오며 물었다. 아니, 축구도 좋지만 배고픔을 달래는 게 먼저였다. 바다에 갈 거지? 그럼. 나는 얼른 대답했다. 바다에 가자는 영수의 말이 반갑게 들렸다. 바다에 가면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다. 야, 축구하고 가. 우리가 막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데 민수가 공을 차며 소리를 질렀다. 집이 먼 윗동네 아이들이 먼저 가보려 운동장엔 시장통 아이들만 모여 있었다. 나 바빠. 집에 가야 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배가 고파서 축구를 할 힘도 없었고 축구를 할 기분도 아니었다. 축구하고 가라. 선수가 모자란단 말이야. 우리 바빠. 너나 실컷 해라. 영수가 받아 넘겼다. 너희들 정말 이럴래? 다시 붙여주나 봐라. 민수가 우리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교문에 빠져나왔다. 배가 고팠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점심마저 굶었으니 영수나 나나 배가죽이 등에 붙어 있었다. 곱항에 있는 항아리 쌀로 겨울을 넘겨야 한다고 어머니는 밥을 넉넉하게 하지 않으셨다.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할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급히 헛간에 걸려 있는 구덕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영수와 만나기로 한 팽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영수는 벌써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와라. 바닷물 다 빠지겠다. 영수가 돌담 위에 앉았다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는 보리밭을 보면서 바다로 내려갔다. 바다에 가면 먹을 것이 널려있다. 바위 틈에 고동이랑 소라도 있고 작은 돌을 뒤집으면 개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해삼이랑 문어도 잡을 수 있다. 차가운 한이바람이 불어오긴 했지만 그리 센 바람은 아니었다. 썰물 떼어서 바닷물에 잠겼던 바위가 드러났다. 물이 채 빠지지 않아도 잡을 만한 것은 얼마든지 있다.
조심해라. 넘어지면 무릎 깨져 코도 깨지고. 영수가 바위돌 위에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나 조심해. 넌 지난번에도 물귀신이 될 뻔했잖아. 나는 대꾸를 하며 굴을 찾았다. 굴은 뱀처럼 다리를 틀고 바위에 붙어있는데 맛이 기가 막혔다. 야, 있다. 사냥꾼처럼 눈을 밝혀 굴을 찾던 나는 바위에 붙어있는 굴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얼른 돌멩이를 주워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고 알맹이를 바닷물에 헹궈 입으로 가져갔다. 달콤한 굴 맛이 입안에 가득 찼다. 굴을 몇 개 까먹자 창자를 후벼 판 듯한 배고픔도 어느덧 사라졌다. 나는 바위 틈을 훑기 시작했다. 물이 빠져나가자 바위 틈에 붙어있는 고동이랑 새끼소라가 수도 없이 눈에 띄었다. 모래밭에 있는 작은 돌을 뒤집으며 개들이 숨어있다가 놀라 달아났다. 나는 개를 잡으려다가 그만 집게발에 물리고 말았다. 아야, 아이고 아파라. 나는 검지손가락을 털며 엄살을 부렸다. 많이 아프니? 조심하지. 영수가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물속 바위에 붙은 구멍 밤고동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내 손가락을 문 개를 잡으려고 노려보았다. 하지만 개가 바위 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포기하고 대신 개의 울타리 고동을 잡아 구덕에 던져 넣었다. 한참 만에 허리가 아파 구덕을 들여다보았더니 고동과 새끼소라 개로 그득했다. 개들은 도망갈 공리라도 하는지 눈을 높이 들고 거품을 내며 구덕을 뱅뱅 돌기도 하고 대나무 살을 붙잡고 기어오르기도 했다. 이젠 가자. 나는 춥기도 했지만 얼른 집에 가서 잡은 것들을 삶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영수를 재촉했다. 하지만 영수는 들은 척도 않고 오른팔을 물속에 담근 채 바위를 더듬고 있었다. 5분작이라도 찾은 모양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잡고. 그만 가자니까 해에다 지겠다. 알았어, 가자. 영수가 아쉬운 듯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개를 골라낸 나머지를 솥에 넣고 불을 지폈다. 잘 마른 보릿집으로 지핀 불을 활활 타오르며 솥을 달구기 시작했다. 고동이랑 새끼소라 익는 냄새가 부엌안을 가득 채웠다. 불을 끄고 솔박으로 익은 것들을 펴서 구덕에 쏟아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고 고동인 줄 알고 잡은 집게가 빨간 다리를 드러냈다. 어둠이 내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풀밭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갔던 할머니와 어머니, 큰누나, 작은누나가 돌아왔다. 뒤따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고동 잡아왔어요. 많이 잡아왔어요.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 어머니를 보자마자 자랑을 했다. 개는 냄비에 담아두었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는 등에 진 구덕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힘들었지요? 아니다. 형은 돌아왔니? 나는 그제서야 형 생각이 났다. 형은 뭘 하느라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지? 나는 바다에 갔다 오고 고동을 썰느라 형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큰누나와 작은누나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듯이 형이 돌아왔다.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니? 요즘 같은 때는 얌전하게 집에 있는 게 제일이야. 아버지는 형에게 꾸짖듯이 말씀하셨다. 김 선생님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다신 김 선생님 댁에 가지 말아라. 아버지는 선생님 댁에 다녀왔다는 말에 더 꾸짖진 않으셨다. 그렇지만 몹시 걱정되는 눈치였다. 김 선생님이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지서에 잡혀가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나왔다는 소문이 나돈 탓이었다. 밭거리란 제주도에서는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을 집을 지어 안거리, 바깥채를 밭거리라고 부른다. 보통 안거리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살고 밭거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다. 밭거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돌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 하나를 이렇게 둘러싸면 거기 안에 집이 2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살고 그 다른 하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걸 얘기합니다. 밭거리에 가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모시고 오느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치셨다. 나는 얼른 검정 고무신을 신고 밭거리로 뛰어갔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어머니가 모시고 오랬어요. 알았다. 콕 감아. 할아버지가 발을 씻으며 말씀하셨다. 잠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건너오셨다. 병삼이는 어디 갔어요? 요샌 통 병삼이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할아버지를 보며 물으셨다. 요사이 삼촌은 바깥 나들이가 잦았다. 온 가족이 밭을 만들러 가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무슨 살공리를 하는지 매일 밖으로만 놔둔다. 할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씀하셨다. 삼촌, 훌륭한 일 하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야학에서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작은누나가 얼른 삼촌을 감싸고 나섰다. 야학이 밥 먹여주나?
야학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공부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밤에 다니는 학교. 원 쓸개 빠진 놈.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씀하셨다. 저녁상엔 토시 섞인 조밥이 올라왔다. 밥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미역을 넣고 끓인 고동국과 밀가루를 씌워 지진 게가 입맛을 당겼다. 무채를 썰어 넣은 고등어 젓도 알맞게 잘 익어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날마다 오늘 저녁 같이만 먹었으면 좋겠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맹꽁이 닮은 게 자군나가 내 배를 보며 놀려댔다. 맹꽁이 닮아도 좋아. 배만 고프지 않으면. 나는 누나의 놀림이 하나도 싫지 않았다. 배가 고플 때는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났는데 배가 부르자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내일도 오늘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불 속에 누우니 낮에 민수가 노려보았던 것이 생각났다. 짜식, 축구공 하나 있다고 폼을 재다니 공부도 못한 놈이. 나는 민수 생각을 털어버리고 꿈나라로 날아갔다. 네, 배고픈 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연싸움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상을 이제 볼 때쯤이면 이제 이 함께 읽기 관련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쉴 때 이제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기 보면은 여기 아래 이름 쓰는 칸이 있죠. 이름 써 주시고요. 보면은 첫 번째는 표지와 차례 살펴보기예요. 그래서 책 표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인데 우리 이제 잘 안 보여도 여러분들 거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거 보면서 하세요. 이거를 이제 다랑시 오르면 슬픈 노래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 보는 거야. 책 표지. 볼 수 있는 거 빙고 놀이는 이거는 학교 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책 표지와 차례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적어 봅니다. 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이거를 우선 수업을 듣고 나서 이거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